이렇게 나무를 자르게 되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콜릿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자,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하다가 당 떨어질 때 초콜릿만큼 좋은 게 없죠. 단맛에 먹는 초콜릿. 하지만 오늘 다뤄볼 초콜릿은 달지만은 않고 쓴맛도 있는 초콜릿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코코아 원두가 초콜릿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코코아의 공급망은 달지만 씁니다. 초콜릿은 코코아 농부의 1달러 이상 저임금 노동으로 또 아동 노동으로 거대한 산림 파괴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최대의 초콜릿 제조업체 마스, 허쉬, 네슬레도 20년 동안이나 코코아 농장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지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지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음료 사업, 그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초콜릿 산업은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터져도 도대체 어디서 터지고 있는 거야? 그 가치 사슬 내에서 문제 터지는 곳이 어딘지 어떤 경로로 문제가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패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초콜릿 회사 비욘드굿이라는 조음을 넘은 비욘드굿이라는 회사가 공급망 관리 문제를 해결을 한 성공 사례로 이렇게 오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비욘드굿은 투명성은 달고 맛있다 라는 슬로건으로 중간 유통 과정을 제거하고 또 상향식 조림 사업을 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하루 1달러 미만의 저임금 노동.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4달러도 아니고 1달러. 하루에 1달러 미만, 1000원 미만으로 돈을 받으면서 노동을 한다는 게 참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비욘드굿은 중간 유통 비용을 없애서 그 공급망의 조정을 통해서 이걸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는 주로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생산이 됩니다. 코코아 주 수출국은 코트디부아르, 가나, 카메룬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 농부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해외 미디어 비주얼 캐피털리스트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와 또 가나 노동자가 하루에 각각 0.78달러 그리고 1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극단적 빈곤이 무엇이냐, 도대체 얼마만큼이면 극단적으로 빈곤한 거야? 라고 기준치를 정했는데 이게 1급 1.90달러를 정했는데 이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000원도 못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수만 60만 명, 8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 외의 지역도 사실 포함을 하면 훨씬 더 많겠죠. 비욘드굿은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동아프리카, 아마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 마다가스카르가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데 이 농부들은 하루에 3.84달러, 약 4달러 가까이를 벌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서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농부들의 임금이 거의 한 5배, 6배 정도를 받고 있고 1인당 GDP, 이 마다가스카르 1인당 GDP의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고소득 직업입니다. 그 나라에서. 실제로 비욘드굿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같이 거래하는 농부들이 각자 픽업 트럭 한 대씩을 살 수 있게 그렇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비욘드굿의 농부가 이제 지갑이 그나마 좀 더 돈을 더 채울 수 있는 이유가 이 비욘드굿이 공급망의 이제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초콜릿 생산 공장과 농장 사이에 그 중간 단계를 없애고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The industry not very good.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여기 비욘드굿이랑 약간 라인 맞춘 거죠. 산업인데 이게 기존의 산업입니다. 왜 안 좋다고 하겠어요? 지금 앞에 말했던 문제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미들맨이라고 하는 이 중간 유통 과정 3에서 5, 3개에서 5개 정도 단계로 있는 이 중간 유통 과정이 있거든요. 보면 콜렉터, 이 코코아 생산한 것을 모으는 사람, 또 익스포터, 이거 모은 거를 수출하는 사람, 또 임포터, 수입하는 사람, 이렇게 중간 단계가 한 3에서 5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머, 농장에서 생산되는 코코아가 생산 공장까지 가기까지 120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돈을 줘야겠죠? 본사에서. 그러니까 그 농부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이 0.5에서 0.7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비욘드굿. 조음을 넘어섰다. 얼마나 좋나 보면은
파머, 농장에서 공장까지 바로 직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걸린다. 거의 이커머스죠. 하루 만에 오는 번개 배송이죠. 하루 만에 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걸 없애니까 비용이 중간에 드는 비용을 여기에 줄 수 있죠. 그러니까 3.84달러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농부들의 처우를 개선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5살에서 17살까지 아동들의 강제노역,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동노동 문제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 역시 농장과 공장을 직접 연결해서 공급망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파악된 아동 노동자 수만 거의 89만 1,500명, 70만 명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아동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죠. 2015년도 미국 노동부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은 세계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코코아 재배 지역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19년 워싱턴 포스트 보도 이제 코코아의 아동 노동자들은 초콜릿 제조 업체 마스가 코코아 생산의 24%가 어디서 생산되고 어떤 농장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공급 경로를 24% 정도만 추적할 수가 있고 허쉬나 네슬레는 거의 추적 자체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비욘드 굿은 지금까지 이렇게 공급망이 투명하면 사실 투명성이라는 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이제 포착이 돼서 오히려 그 문제수 자체는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공급망 내 아동노동 사례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욘드 굿은 어떻게 됐냐면 농장과 공장이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에 공급망 자체가 어디 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기 때문에 공급망이 되게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욘드 굿은 2021년에 거의 한 300에서 400만 개 초콜릿 생산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 4분의 3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생산된 코코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근데 비욘드 굿은 우간다로 공급망을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데 2022년에 초콜릿 공장을 위탁해서 초콜릿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간다의 공급망을 완전히 설치할 때까지 한 12개월, 18개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농부들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여기서는 그 우간다의 농부들도 픽업 트럭 한 대씩을 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한 4에서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런 의문이 생기죠. 사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곳저곳에서 이제 생산을 한 반면에 비욘드 굿 같은 경우에는 마다가스카르 한 곳에서 대부분을 생산하기 때문에 더 분명하죠. 그래서 너 이렇게 생산하니까 문제 안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너희만 좀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 보편화하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공급망 관리가 단순히 마다가스카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간다를 넘어 다른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임을 증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편성 있는 모델임을 그리고 수익성 있는 모델임을 증명을 하려고 지금 비욘드 굿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다음은 좀 특이한 건데 나무를 배지한 걸 심는다 바텀업 방식의 자발적 조림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좀 재밌는데 코트디부아르 출신 환경운동가 에릭 아그네로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누군가 미국의 초콜릿 바를 입에 물면 나무 한 그루가 잘려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초콜릿 산업에 있어서 코코아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자르게 되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코트디부아르는 전체 숲의 80%를 잃었는데 그중 일부가 코코아 생산지를 넓히기 위해서 농부들이 나무를 잘라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마스도 또 나오죠. 2009년에 사업에서 산림벌채를 완전히 중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목표치까지는 성취가 안 됐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급망이 넓다 보면 본사 차원에서 탑다운 방식, 하향식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급망이 넓으면 그게 끝까지 전달되기가 어렵고 추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굿 케이스가 좀 특이한 것이 여기 농부들이 나무를 잘라서 그 코코아 나무를 심을 곳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어서 코코아 생산지를 확장했습니다. 코코아 나무가 이런 바나나나 잭프루트, 감귤나무 이런 나무들이 서식하는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데요. 보통은 원래는 당연히 이걸 자르고 그냥 다른 식생들을 다 잘라가지고 코코아 나무를 심어 왔는데 비욘드 굿은 쌀 농사 짓던 이런 땅들에 이 나무들을 직접 심어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라 코코아 나무가 살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을 하는 거죠. 오히려 심어서 생태계를 조성해서 생산지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산림녹화
조림 사업, 비욘드 굿이 본사에서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라 공급망 내 농부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상향식으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비욘드 굿이 한 것은 뭐 영국의 브리스톨 동물학회에 의뢰를 해서 새롭게 조성된 숲을 이제 연구하도록 하고, 이 숲이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도록 한 거밖에 없죠. 근데 숲에 보니까 멸종 위기인 여우 원숭이가 5종이 들어 살고 있고, 뭐 캐노피 나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식생들이 서식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비욘드 굿 맥콜먼 대표는 우리는 단 한 명의 농부에게 나무를 심으라고 한 적이 없다. 농가 본사 사이에 파트너십 인센티브가 너무 좋으니까, 돈도 많이 주고 처우도 좋으니까 스스로 해낸 것이고 자발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확산성과 지속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비욘드 굿의 성공 비결을 요약하면, 먼저 첫 번째는 넓은 공급망을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줄인 덕분에 생긴 투명성, 공급망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것. 그러니까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했으니까 당연히 처우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급망이 확실하고 처우가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급망 스스로 어떻게 ESG를 해버리신 거죠. 우리나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인데 이건 뭐 더하죠. 근데 스스로 해버렸다는 바텀업 방식, 상향식의 ESG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놀랍지만 성공 비결이고,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해도 이 업계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사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지금까지는 사실 식음료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ESG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걸 어떻게 성장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같이 가져가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해야 돼 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업들과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은 계속해서 국리를 해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만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 비결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